송 전 대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정작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 혐의와는 그다지 관련 없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말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의 세력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영문으로 쓴 것은 Rise and rise again until lambs become lion.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로빈후드 러셀 크로의 말인데 이 말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원들에게 보내고 싶은 저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본인에게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혐의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볍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윤석열 검찰은 하나이고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하면서 특히 그 다음 화면이요. 영화 로빈후드의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그래야 강해진다. 박성미 서가님. 본인이 억울해서 뭐 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자유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게 마치 제가 듣기로는 야당 사람들도 도와줘라 나 이렇게 해서 정치 수사 받고 있으니까 좀 더 다 분개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취지의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뭐 당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뭔가 도와주고 있거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에서는 이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아서 잘 대처하리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의 메시지가 이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좀 메시지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 산하에 있는 지금 이 검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직격하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의혹과 관련돼서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좀 직접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녹취록이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제 자백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억울하다. 정치검찰이 본인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자체가 이미 소구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의 논리성을 떠나서 메신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억울하다. 그다음에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무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은 일종의 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그러게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는 사법적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결백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리 송영길 전 대표가 강한 언어로, 감정적인 언어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도 그 메시지가 소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이게 민주당에 보내는 메시지 뭐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이런 한 영화 대사도 인용했고 송 전 대표. 앞으로의 문제는 이걸 겁니다. 검찰은 오늘 뭐 물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돈 봉투를 받은 21명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김병우, 김승남, 김승원, 김영재, 김용호, 김혜재, 민병도,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까지 총 21명. 물론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절차대로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 다 불러내서 소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봉투 이제 송 전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도 좀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우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저렇게 문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송 전 대표도 나름대로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왜냐 증거 자체가 많으니까. 결국 이 방법은 이재명 대표처럼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급을 이재명 대표급으로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신당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어떤 이 대결 구도를 결국 나를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한다. 나하고 윤석열 좀 맞짱 뜨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급을 높여놓고 신당도 만들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어떤 정책 활로를 그렇게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런 노선 자체가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푸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뭐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검찰이 이 송영길 대표 조사가 끝나면 아마 이걸 이제 처리를 끝낼 것 같은데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 자리에서 예. 뭐 안 받았다 그러면 뭐 증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준 사람이 만약에 줬다라고 하고 이제 녹취록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 정도만 있다면 아마 검찰은 기소 여부를 아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줬다는 사람의 어떤 명백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민주당이 이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를 주잖아요. 이런 어떤 부패 사건이 열거되면. 공천 점수 깎는 거요. 근데 예전에는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이 페널티 주는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형이 확정될 경우에, 형이 받았을 경우에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뭐 친명도 있고 비명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내년 공천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내 규정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일단 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돼도 만약에 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이 규정들이 헐거워졌다 이 말씀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이 20명의 의원들이 만약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재명 뒤에서 뭐 숨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21명 전부 부인하고 있고 당시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공개가 되긴 했지만 검찰 법정하면 검찰의 주장 실제로 송 전 대표 최측근 박모 씨는 제 기억에 없는 분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 부분 21명을 만약에 전부 다 어떻게 부르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다퉈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돈봉투 사건 앞으로도 이 이슈는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7개월여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